오늘은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좀 여쭤볼게요. 네, 왜냐면 많이 나와요, 지금. 그쵸, 맞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개인 사업하시는 경우에 법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셨다. 그러면 사실은 정기조사보다는 이제 비정기조사가 또 많을 수도 있는데, 네. 비정기조사는 그러면 왜 선정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신고 내역을 보니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 혐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제3자에 의해서 뭐 차명계좌 신고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든지, 네, 그런 네,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내가 거래했던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뭐 과세 자료가 나와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방 업체도 조금 신고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또 여기에 파생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고객이 거래처인 경우도 있겠지만 네. 거래처들이 한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는데 네. 어느 한 업체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줄줄이 고구마예요. 줄줄이 고구마 이렇게 나오듯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러나 근데 알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모르고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예. 모른다고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 몰랐어요. 막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부탁하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간혹 이제 몰랐던 부분에 의해서 내가 세금을 안 냈던 거는 내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지만 뭐 가산세는 몰랐으니까 좀 그거는 절충이 안 되느냐, 차감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부분이 차감되거나 하진 않아요. 모르는 것도 잘못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몰랐던 것도 잘못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네. 예,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공문이 와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시는데, 그 공문을 받아보시게 되면 내가 언제 조사를 받고, 어느 기간 거에 대한 조사를 받고, 또 어떤 혐의 때문에, 이 조사가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그 통지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그 기간까지는, 내가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기간이 됐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조사를 잘 대응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 하시는 부분이 좀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